강하게 느끼는 증상 자체가 관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흔히 관절만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 류마티스내과 최찬범입니다. 제 주 진료 과목은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그리고 척추관절염, 혈관염과 함께 통풍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로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아프지 않을 때는 아무 치료가 필요 없는 건가요? 우리가 통풍은 급성 통풍이 왔을 때 무엇보다 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이 기간에 증상이 없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병이 없어진 건 아니고 다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장기에 침착이 되면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치료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 수치가 높으면 모두 통풍인가요? 우리가 통풍이라고 하려면은 단순히 요소 높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붓고 아프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을 때 통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한 것은 관절액에서 우리 결정체를 확인하게 되면은 분명히 통풍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이 없이 단순히 혈액에서 요산이 높은 것만 가지고는 통풍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 경우에도 요산을 떨어뜨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은, 음식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통풍을 진단할 수는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통풍은 젊은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실수록 더 잘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나이가 젊다 그래서 안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요산이란 물질이 침착이 돼 나가면서 병이 발병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침착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그러면은 잘 생길 수가 있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잘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나이가 젊어도 가족력이 있고 또 요산을 침착시키고 배출을 못 시키는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젊은 나이에서 생길 수가 있는 병입니다. 통풍은 여자에게는 생기지 않는 남자만의 병인가요? 역시 남자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몬이 충분히 있는 여성분들한테는 잘 안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인 갱년기 이후에는, 폐경이 되면은 여성분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 호르몬은 충분히 없는 경우에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한테는 남자만큼 생길 수가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통풍은 관절 아픈 것만 참으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강하게 느끼는 증상 자체가 관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흔히 관절만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생각해보면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에 축적이 되는데 단순히 관절 광내만 축적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부위에도 축적이 많이 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콩팥, 심장 같은 부위에 축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다른 중요 질환들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통풍은 발가락에만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절 끝 부위, 아주 체온이 가장 낮은 부위인 발끝에 생기는 게 가장 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은 거기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른 관절에 생길 수도 있어서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들 생기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고요. 그 관절 외에도 요산이 침착이 되면서 피부 쪽에 하얗게 이제 요산이 침착되어 있는 그 통풍 결절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히 귀 뒤 같은 부위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통풍이 많이 진행이 된 이후에는 그런 결절들을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통풍은 술과 음식만 조심하면 되나요? 우리가 물론 생활 습관에서 술과 음식을 조절하고 또 적절한 체중을 관리를 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이미 요산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통풍이 생긴 경우에는 그런 생활 습관만으로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이제 생겼고 이제 요산이 높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요산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절대 금주를 하고 약을 안 먹는 거하고 술을 조금 드시면서 약을 드시는 거하고 뭐가 좋을까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술을 조금 드시더라도 약을 잘 드시는 게
정체적인 관리에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통풍에 맥주만 아니면 소주나 와인은 괜찮은가요? 일반적으로 맥주 하면 통풍을 떠올릴 정도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병은 분명한데요. 문제 맥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알코올 문제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양이라 한다 그러면은 소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코올이 문제인 것이어서 단순히 맥주만 피한다 그래서 난 통풍이니까 맥주 안 마시고 소주 마실래. 그건 잘못된 얘기이고요. 와인도 소량에서는 조금 요산 배출을 도움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와인도 양이 많다 그러면 알코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와인도 아주 소량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양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와인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알코올을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술이 안 좋다는 얘기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회식 자리 같은 데 가서 그럼 나는 뭐 콜라 사이다 마실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달게 만들기 위해 들어가 있는 과당 같은 것들 역시 통풍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가공 음료, 단 음료 같은 것들도 피하시고 단순하게 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풍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나요? 우리가 통풍은 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이루어지고 나서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면서 약물 치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증상이 없을 때 치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잘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고혈압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혈압도 증상이 특별히 없다 하더라도 혈압이 높으면 약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유지하듯이 통풍도 생겼으면은 요산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요산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